메리 치유마스! 메리 치유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파리 명품 매장들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파리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파리는 크리스마스가 정말 블링블링해요. 동네 약국, 슈퍼, 코인 세탁소, 그냥 재래시장만 해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두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거리를 지날 때도 캐롤송을 듣기가 어려운데 파리는 정말 스치는 곳이 모두 크리스마스다 할 정도로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정말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청담 언니 치유가 되기 전에 파리의 크리스마스를 구경했을 때는 그냥 예쁘다 정도였는데요. 청담 언니 치유가 된 이후로 파리의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보니까 저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특색이 있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것이 이거를 혼자 보기 좀 아깝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언니 왜 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청담 언니 치유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시면 브랜딩이란 이런 것이구나. 자신들만의 색깔, 브랜드 아이덴티티, 철학, 컨셉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또 트리를 보면은 올해 이 브랜드가 돈을 좀 벌었구나. 럭셔리의 결정체를 느낄 수 있는 트리가 있고요. 또 보다 보면 이게 마지못해서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했구나 하는 상당히 재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브랜드의 트리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메리 치유마스! 요 멀리서부터 뭔가 그냥 번쩍하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이 후광이 막 느껴지는 엄청난 스케일의 이 크리스마스 컨셉 디스플레이는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이 올해 돈을 많이 만졌나 봐요. 사실은 루이비통은 올해만 잘 된 게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꾸준히 잘 되던 브랜드였는데 올해 더 잘 됐었던 것 같아요. 파격적인 영입, 버질 아블로를 남성 컬렉션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모셔오고 그러면서 정말 파격적인 변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루이비통이 분명히 예전엔 되게 올드했는데 지금 상당히 젊어졌고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완전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풀로 크리스마스 컨셉의 모노그램 패턴으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어로는 형광색이라는 뜻이거든요. 화려한 색상은 그냥 다 죄다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노랑, 파랑, 보라, 핑크, 레드 정말 그냥 세상 화려한 컬러를 다 써서 그냥 내가 이 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겠다. 그냥 다 해먹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트리예요. 약간 사담인데 루이비통 회장이 이번에 재산이 약 45조, 45억 아니고 4500억 아니고 45조 4500억이 됐대요. 세계 부호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나 이거 끝자리만 좀 떼주면 안 되나? 샤넬의 외벽 광고 캠페인 포스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오페라, 파리의 아주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 앞에서 여기 사실 이 식당이 내가 되게 자주 가던 식당이에요. 2달 전에 파리를 갔을 때는 이 외벽이 그냥 공사 중 그 자체였어. 저번 주에 파리 갔더니 이 외벽을 샤넬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샤넬이 되게 이 빈틈을 잘 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 광고 이미지는 단순히 그냥 샤넬 이게 아니라 샤넬의 넘버5 겨울 시즌 캠페인 사진을 이렇게 도배를 해놔서 여기 진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분위기가 막 녹아나는 그 광고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고라는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아주 샤넬이 저렴한 가격에 똑똑하게 잘했다. 생토노레에 있는 샤넬 부틱이에요.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빨간 공, 골드 공 이런 게 막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덴티티가 되는 상징적인 것들을 오너먼트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되게 예쁘지 않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급하게 만들었을까? 페이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냥 우리 엽서 그런 카드처럼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이런 디테일에서 나는 되게 감동을 하거든. 그 오너먼트 하나하나들이 마치 다시 살아날 것만 같은 그런 모형이었다면 조금 감동적이었을 텐데 이게 그냥 페이퍼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조금 허접했다. 샤넬 치고는 조금 약했다. 내가 너무 루이비통에서 어마어마한 녀석들을 봐가지고 샤넬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샤넬의 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깜봉 매장인데요. 이 깜봉 매장은 그래도 조금 돈을 썼더라고. 그래서 벽 전체를 샤넬 클래식백, 샤넬 넘버5 향수 그런 것들을 엄청 크게 모티브를 만들어서 벽 전체를 하나의 선물 포장한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보면서 이렇게 되게 예뻤어요. 그냥 밤에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네온이 반짝반짝 거리는구나, 크리스마스라서 그냥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걸 자세히 보시면 그냥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까르띠에의 상징적인 레드박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막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이 까르띠에 바를 받았네. 낮의 모습 보면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이거는 까르띠에구나. 저거 까르띠에 주얼리 박스인데?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5라는 숫자만 봐도 이거는 샤넬이네? 샤넬의 트리네? 할 수 있고, 까르띠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까르띠에의 반지 케이스네, 크리스마스 장식이네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의 청담 사거리에도 까르띠에 매장이 있는데 보니까 벽을 똑같이 했더라고. 우리 까르띠에의 전 세계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 파리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요거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청담 사거리에 있는 까르띠에 플래그십 스토어 앞을 지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훨씬 예뻐요. 보통 이제 파리의 명품 매장들은 가드분들이 앞에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가면 손님이 직접 문 손잡이를 잡고 밀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항상 가드분들이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주얼리 매장은 더더욱 그게 강해요. 이번에 이제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호두까기 인형 나오는 그 병정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가드분들이. 섬세함?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는 이제 디올이에요. 디올은 뭔가 환상의 동화나라처럼 해놨더라고. 이번에 디올 2019년 FW 컨셉이 파란 색깔 나무에 뭔가 좀 동화적이고 고전적인 그런 느낌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트리도 파란 색깔 나무에 골드 실을 이렇게 좀 덮어놓은 그런 트리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디올의 크리스마스 나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거는 어디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트리 끝에 있는 별을 보자마자 이건 디올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디올 하면 별이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디올의 트리라는 거. 에르메스는 가죽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크 프린팅으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스카프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래서 에르메스는 오너먼트를 실크 소재로 뭐 이렇게 손바느질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이 실크로 만들어진 오너먼트가 느닷없이 샤넬에서 나올 수는 없는 거야. 만약에 샤넬에서 어떤 패브릭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겠다 하면 어떤 패브릭을 쓸까요? 바로 트위드를 쓰겠죠. 샤넬 하면 트위드잖아요. 만약에 루이비통에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만들겠다 하면 뭘로 만들겠어요? 바로 모노그램 캔버스로 만들겠죠. 그런 식으로 각자의 브랜드가 해왔던 아이덴티티, 이런 게 트리에 다 대입이 된다는 게 나는 너무 재미있는 거야. 여기는 생토노레 거리에 있는 에르메스 매장인데요. 약간 이게 로보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로보트가 되게 미래적인 로봇이 아니라 되게 레트로적인 로보트예요. 할 줄 아는 거는 많지 않고 감성이 있어서 주인을 되게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따스한 말괄량이 같은 그런 로봇의 이미지예요.
이런 로봇의 이미지를 에르메스가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제 생각인데요. 에르메스가 좀 젊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르메스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고 나서 에르메스에게 버킨 말고 다른 게 궁금해진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에르메스는 30대 여성의 뭐 성공을 상징하는 그냥 백. 저에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 로봇 비리비리, 이 삐리삐리를 보니까 뭔가 에르메스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이건 구찌가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 사실 이 7, 80년대 미국의 동부 쪽 햄버거집이나 피자집 앞에 있을 것만 같은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 세련과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저는 이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구찌스럽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지 못했거든요. 구찌가 이번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루이비통의 트리를 보면 2019년 FW의 컨셉을 아주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컨셉에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구찌가 사실 최근에 힘든 일이 좀 있었죠. 흑인을 비하했다라든지 정신병원을 비하한 뭐 패션쇼를 했다든지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의 컨셉을 크리스마스화 시켜야 되는데 자신들의 컨셉이 흔들린 거야. 뭔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에라이 모르겠다. 약간 자포자기형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생토노래에 있는 구찌 매장이 정말 커요. 1층부터 4층까지 있거든요. 입구에 있는 이 할아버지를 보고 더 이상 2층이 궁금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티파니는 솔방울도 티파니 민트 컬러예요. 티파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바로 민트 컬러! 그래서 티파니의 트리는 매년 민트 컬러 트리로 정말 유명해요. 티파니에서 뭘 사건 사지 않건 항상 이 민트 트리를 보기 위해서 티파니 매장에 들어가고요. 항상 그 티파니 트리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크리스마스 디자인들을 보면은 되게 귀여워. 뭘 모르고 이 생지만 따라갔다 들어가면은 깜짝깜짝 배신당하는 느낌이 날 것 같아. 잡았다 하면은 2천만 원 정도는 하니까. 또 우리 웨딩링으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1캐럿, 1.5캐럿 정도 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하거든. 그러니까 엄청 비싼 브랜드예요. 너무 간단하게 티파니의 상징적인 블루박스로 러브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귀엽잖아. 티파니로 사랑을 전하세요. 6천만 원으로. 티파니라는 브랜드의 그레이드에 비해서 깜찍하게 디스플레이 한 게 참 깜찍한데 깜찍하게 볼 수 없는 깜찍함. 더 대박인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새가 루비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너무 이뻐요. 이게 얼마짜리겠어요? 이거 모텔이 1억 원 넘지 않을까요? 제가 차마 가격을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요 생쥐가 그 라따뚜이에 나오는 그 캐릭터예요. 근데 마우스하고 사실 다이아몬드하고 어울리지는 않잖아. 까르띠에를 예를 들면은 좀 고급진 럭셔리한 그 동물 막 뭐 제규어 이런 애들이 보통은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앙 물고 있거나 막 그런 느낌 뭔지 알지? 근데 그 생쥐라 하면은 막 그 하수구 돌아다니는 애잖아. 티파니가 추구하는 게 다이아몬드의 그 대중성, 좀 다이아몬드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근데 가격을 그럼 좀 저렴하게 하던가. 모르겠어요. 티파니 마케팅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순수함이나 동화적인 거를 살짝 건드리려고 했던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1830년대 파리에서 설립한 식기 회사예요. 포크, 숟가락 만드는 회사예요. 이름은 크리스토플. 크리스토플의 상징적인 컬러가 블루예요. 크리스토플이 되게 예쁘게 디스플레이 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디스플레이가 요 정도라는 거. 자기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포장지와 제품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대충 꾸미잖아요. 요 정도 트리는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의무를 다했다 편. 이 의무를 다했다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또 의외로 있었어요. 델보 브랜드거든요. 델보에서도 뭐 별거 하지 않았어.
델보가 지금 190주년인가 봐요. 190주년이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엮어버렸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고 190주년은 9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델보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희 190주년이 12월 25일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면 내가 인정. 근데 12월 25일이 아닌데 지금 190주년이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퉁쳐버리려고 했다면 제가 델보 팬으로서 조금 아쉬워요. 근데 사실 델보 같은 경우는 정말 퀄리티로 따지면 에르메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가죽 가방이거든요. 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선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보의 위치가 좀 힘들어 보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은 전 세계의 패션 유통계에서 대목 중에 대목 중에 대목이에요, 사실. 190주년이랑 크리스마스를 퉁쳐버렸다는 것은 지금 델보가 많이 힘든 게 아닌가. 이럴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막스마라 브랜드는 자신들이 만든 레드 컬러 옷들을 메인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그냥 트리 대신 내가 트리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마네킹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바카라라는 브랜드인데 이 바카라 하면은 도박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크리스탈, 유리로 만든 뭐 그릇이라든지 장식품이 유명한 브랜드예요.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언젠가 정말 제가 성공을 해서 천장이 한 4.5m 정도 되는 집을 사고 싶어요. 그 천장에 바카라의 샹들리에 5개를, 그게 아마 좀 저렴한 게 한 8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걸 5개를 천장에다가 하고 싶어요. 제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부자님들께서 꼭 부자가 되면은 바카라 샹들리에 5개를 걸어놓고 저를 점심 초대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버버리예요. 버버리는 크기로 승부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리는 그 동그란 그 굴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되게 이뻤어. 여긴 토리버치고요. 이거는 약간 에르메스에 있는 캘리백이랑 좀 비슷한 가방이 토리버치에서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트리에 자신들 가방을 이렇게 거는 걸로 오너먼트를 대충 때웠다. 여기는 이제 아르마니예요. 아르마니는 되게 좀 동양적인 디스플레이를 한 것 같고, 모스키노는 되게 팝한 브랜드거든요. 제레미 스캇이라는 악동 이미지의 패션 디자이너를 앞세워서 전개하는 브랜드인데요. 되게 팝아트적이면서 귀요미한 옷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모스키노스럽다 하는 과자나라, 캔디나라 그런 컨셉으로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를 해놨더라고요. 베네통 하면 되게 컬러풀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컬러풀한 오너먼트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발렌티노가 좀 의외였어. 발렌티노스럽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여기는 프레드이고요. 반클리프 앤 앞에도 되게 동화스럽게 디스플레이 한 것을 보실 수 있고, IWC라는 시계 브랜드, 되게 뭔가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디스플레이였어요. 여기는 이제 브리온이라는 40대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의 임원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수트 브랜드인데요. 되게 점잖은 사색에 잠길 만한 사진으로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를 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니? 정말 나는 브리온이 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눈 쌓인 설산에 있는 이 소나무들을 보면서 우직한 나의 올곧은 미래를 전망하는 거야. 수많은 폭풍우와 눈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처럼 늘 초록을 유지하면서 살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되게 브리온이 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알파카예요? 이거 너무 귀여워. 여기는 아동복 가게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없는데도 이 알파카가 막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나 들어가고 싶더라고. 여기는 레페토고요. 레페토는 발레 슈즈나 발레 옷으로 유명한 브랜드답게 발레복으로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를 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라파에트 백화점이고요. 라파에트 백화점은 아주 아기자기한 미니미들로 디스플레이를 해놨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프랑스 여행을 가시면 꼭 가봐야 되는 게 어디냐면요. 프랑스의 3대 백화점, 라파에트 백화점, 뿌렌당 백화점, 봉막시 백화점을 꼭 가셔야 돼요. 이건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 백화점 앞을 지나가면 정말 내가 크리스마스에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막 빠바박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백화점의 쇼윈도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파리를 가면은 꼭 백화점 앞에 이 쇼윈도 앞에서 10분 이상을 머무는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이뻐요. 크리스마스 벌집이라는 테마로 이번에 꿀벌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트리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꿀이 막 흘러내리는 느낌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표현을 해놨어요. 라파에트 백화점 트리가 너무 이뻤어. 제가 아까 샤넬에서 아쉽다 했던 게 그 페이퍼로 오너먼트를 해서 너무 아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샤넬인 것도 알겠고, 그래 너네 넘버 5인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감동적이지가 않았는데요. 이 라파에트 백화점에서 트리에 달려있는 이 오너먼트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거는 100% 다 손으로 만든 거야. 이 정교함이나 이런 색깔의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소재들, 비즈들, 구슬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다음 크리스마스가 돼도 계속 기억에 남는 트리일 것 같아요. 언니 어차피 크리스마스 지나면 버릴 건데 뭐 굳이 거기에다가 돈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냥 어차피 크리스마스 지나면 버리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브랜드에서 보여주게 되면은 내년에 또 궁금해져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까 하고 궁금해진다고. 그리고 기다리게 된다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 기대하게 만든다는 건 사실 패션 브랜드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을 때 그냥 예뻐서 입는 거하고 그 브랜드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좋아해서 나랑 공감돼서 입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옷장 정리를 할 때 그냥 예뻤던 옷은 버리게 됩니다. 나를 감동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버리게 돼요. 하지만 이야기가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고 나랑 공감이 되는, 나를 기대하게 만들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들은 내가 지금 당장 입지 않더라도 안 버리게 돼요. 옷장 정리하면서 다시 볼 때마다 설레이고 다시 좋다고. 이런 오너먼트들이 당장 예쁘다 이 수준이 아니라 기억되게 하기 때문에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디테일하다. 얘네 봐봐. 얘네 뭘까? 크리스마스를 막 즐기는 동물들의 향연이에요. 너무 이쁘지? 너무너무 귀엽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봉마르시 백화점에 오시면 냅다 샤넬 매장부터 갈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플레이 쇼윈도를 보는 재미도 진짜 있거든요. 그 봉마르시 백화점의 디스플레이는 연극, 뮤지컬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 이런 명품 매장들 뿐만 아니라 파리는 국가 자체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막 해두거든요. 거리마다 그 장식이 다 달라요. 샹젤리제 거리는 가로수에 모두 빨강 색깔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뒀고요. 생토노레 거리는 등 모양의 장식을 거리마다 다 해놨고요. 여기는 몽테뉴 거리인데 몽테뉴 거리는 이제 마치 눈이 막 내리는 것처럼 장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리마다 이 장식들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예전에는 청담 사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장식을 안 해놓더라고. 명동이나 신세계 백화점 정도 가야 그나마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파리는 정말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고 그 크리스마스의 모습들이 획일적인 게 아니라 장소마다 다 색깔 있게 컨셉을 정해서 그 크리스마스를 장식해놨다는 게 너무 볼거리인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게 저는 지금 파리를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그 거리의 크리스마스 컨셉이
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샹젤리제는 이 빨강 색깔 등을 해놨던 거야.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재재작년에도 그랬어요. 큰 이변이 없는 한 항상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울 거는 없겠지만 그냥 그 추억이 계속 일랑일랑하게 하는 그 추억을 막 되새기게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파리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열리는 장터가 있는데요. 그 장터가 뭐 별건 없어요. 그냥 길거리 음식 팔고 그냥 뭐 놀이기구 몇 개 있고 막 그렇게 세련되거나 그런 곳은 아닌데 그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내 인생의 파리를 한 번 간다면 저는 12월을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본 파리의 크리스마스 풍경 어떠셨나요? 너무 예뻤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롤도 막 나오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막 구경할 게 많고 막 반짝반짝 거렸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 낭만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너무 아쉬워요. 저 어렸을 때 한 9살, 10살 때까지만 해도 아빠랑 엄청 친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꼭 아빠의 손을 잡고 그 시내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고 막 케이크도 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풍경이 막 생각이 나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비유가스 먹으러 가고, 여러분 혹시 비유가스 아시나요? 뭐 경양식집에 가서 막 비유가스 먹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고 막 카드 쓰고 이런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풍경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도대체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의 풍경이 사라진 걸까요?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에도 치유 영상을 보러 와주신 많은 열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럼 메리 치유마스 안녕!